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20학번 옥청우이며 컴퓨터 비전의 좀 심화 내용과 응용 단계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톨치 비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방법과 스킵 네트워크 이론을 배워서 그거로 네즈넷 18을 구현하고 또 기타 모델들에 대해서도 약간씩 배울 예정입니다. 그럼 네. 사이파10 데이터는 7주차에 아마 배웠을 텐데요. 이 10개의 클래스를 가진 32 by 32 RGB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세트로 5만 장이 있으며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1만 장이 있습니다. 각각 화소 값은 0에서 255의 정수값이며 클래스들은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 개구리, 말, 배, 트럭이 있고 각각 5,000장씩 있습니다. 사이파10 데이터를 톨치 비전 모듈로 불러들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torchvision.datasets를 하면은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train은 true로 하면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 train은 false로 하면은 테스트용 데이터 세트가 됩니다. train 로더, 테스트 로더는 파이토치 모델에다가 배치 단위, 그러니까 64개씩 데이터를 넣기 위한 객체인데요. 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인셋이랑 트레인로드 이렇게 만들었고,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은 그 그냥 일반적인 MLP에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toTensor를 하면은 텐서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normalize를 하면은 각 화소 값을 RGB 채널에서 그 빨간색 화소의 평균의 0.5, 초록색 화소의 평균 0.5, 파란색 화소의 평균 0.5, 또 표준 편차 각각 0.5, 0.5, 0.5씩으로 정교화를 합니다. 그리고 투텐서랑 normalize는 학습 데이터 세트랑 테스트 데이터 세트 그리고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모두 똑같이 전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If transpose is not 네. 그래서 이 만약에 데이터 셋을 자기가 직접 정의한다면은 이 데이터 셋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때마다 그래서 각각 트랜스폼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트랜스폼을 리스트에다가 할 일들을 나열해서 컴포즈를 하고 여기 트랜스포스는 체인 트랜스폼을 하면은 체인셋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마다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고요. 또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는 특수한 효과들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랜덤 크롭, 랜덤 로테이션, 랜덤 퍼스펙티브를 사용합니다. 랜덤 크롭은 이렇게 사이즈는 32, 패딩은 4로 인자를 주었을 경우 이미지 가로, 세로 양쪽 끝에 4픽셀씩 패딩을 하고 32 by 32 이미지를 이미 위치에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물체가 중간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미지에만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없어서 그 예측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랜덤 크롭을 하는 거고요. 또 이미지가 잘려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 크롭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고 사람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에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랜덤 로테이션은 여기 인자로 주어진 30에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로 이미지를 회전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만 있는 학습을 시켰는데 뭐 사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사람이 누워 있다면은 이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랜덤 로테이션을 합니다. 랜덤 퍼스펙티브는 이미지를 기울여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본 학교만 학습을 시켰는데 비스듬하게 본 학교 이미지를 예측하라 하면은 성능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랜덤 퍼스펙티브를 하면은 옆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래에서 위나 위에서 아래 그런 느낌도 있죠. 이쪽 이미지는 제가 사이파 10 데이터셋에 전처리를 한 결과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랜덤 퍼스펙티브가 좀 많이 돼 있죠. 이런 게 랜덤 크롭이고, 네, 이런 게 랜덤 로테이션이 돼 있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투텐서는 파이토치의 텐서 데이터로 이 넘파이 값들을 변환해 줍니다. 노멀라이즈는 설명드렸듯이 화소값들을 정교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게 NLP가 0에서 1인 값들을 학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도록 뭐 활성화 함수나 그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톨치, 비전의 이런 메서드들은 필 라이브러리랑 호환이 잘 돼 있고 필 객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투텐서 바꿔줘야 되지만요. 다음에 스킵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레디언트 베니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인데요. 시그모이드 함수, 탄젠트 함수가 이 NLP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많이 사용되는 렐루 함수고 이런 것들은 렐루 함수를 약간 변형한 것들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함수를 중간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로 쓰면은 경사치가 사라지는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 함수, 이렇게 레이어가 간단하게 있고
인풋 픽처가 2개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고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마지막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고 이 S1은 로짓, 그러니까 여기 은닉층과 웨이트 값을 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괄호 안에 1이 돼 있는 거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첫 번째 은닉층, 두 번째 가중치들, 두 번째 은닉층, 세 번째 가중치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이 함수 안에, 행렬 안에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W311에 대한 손실함수의 변화량이 가중치가 돼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쇄 법칙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손실함수가 y 예측 값에 따라 변화하는 양 곱하기 예측 값이 로짓,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변하는 양, 그리고 이 로짓이 웨이트에 따라 변하는 양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앞쪽인 W122만 해도 이 경사를 구하면은 W122에 따라 H1, 2가 변하는 것, W122에 따라 H2가 변하고 또 이에 따라 Y가 변하고 이에 따라 손실함수가 변하는 걸로 과정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도 여러 번 거치고 이 식도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그모이드랑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둘 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앞쪽 웨이트의 변화량에 따른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학적인 원리는 너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해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렐루 활성화 함수를 써서 렐루 활성화 함수는 그 x 값이 0보다 크다 할 때 미분값이 항상 1이니까 활성화 함수로 인한 미분값 소실은 없습니다. 또 배치 정변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큰 값이 입력돼서 여기서 뭐 5가 입력되면은 미분값이 0이잖아요. 그런 걸로 작은 미분값이 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고 또 스킵 네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internal covariance shift라는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배치가 있다면은 배치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끼리 분포가 있는데 이 데이터끼리의 데이터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잘 정교화되어 있더라도 학습을 여러 번 거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 값에 편향되거나 값이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값들을 정교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MLP에 대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여러 아, 배, 그 지지난주 시간에 배웠을 테지만 배치상 같은 위치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정교화를 시키고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어, 하나의 피처 맵이 있다면은 배치상의 여러 피처 맵들에서 같은 그 층끼리 이렇게 하나의 여러 채널이 있어도 각 채널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 식에 넣어서 출력값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여기 y 값들을 구한 거죠. 이 식은 그 파이토치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쓰는 거고 엡실론 값은 여기 밑에 분모가 0이 안 되기 위해 존재하며 10의 마이너스 5승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이 지금 레지넷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HX가 이상적인 피처 맵이라 할 때 이 FX가 스택트 레이어 이 부분을 통과한 출력의 이상적인 값이고 이렇게 x 값이 그대로 전해진 것에 fx를 더한 게 것을 최적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시키려는 목적을 hx라 한다면은 이 hx를 최적화시키는 것을 hx-x를 최적화시키는 문제로 바꾼 거죠. 그래서 만약에 x 자체가 충분히 최적화되어 있다면은 이 hx는 x에 가까워지니까 fx는 의 비중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블록을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스킵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종의 이유로 그 앞쪽 레이어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즈넷이라는 게 스킵 레시듀얼 블럭 여러 개를 도입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베이지지 19는 이런 식으로 콘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픽처넷이 통과하는 길이 하나인데 이런 레지넷은 픽처넷이 이렇게 통과한 거랑 이렇게 그대로 전해진 거를 더하고 이렇게 그대로 통과한 것과 전해진 것을 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슬래시 2가 스트라이드가 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픽처 맵의 가로, 세로 크기가 반토막이 되고 채널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해지는 것도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 수를 128로 맞추고 스트라이드 2로 해서 픽처 맵 크기를 절반으로 해줘야겠죠. 이런 레이어의 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것까지 34개 있는 게 34 레이어 레지듀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VGG 19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의 수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뭐 앞서 말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든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19 레이어까지밖에 못 만든 건데, 이런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152 레이어까지 만들어도 성능이 점점 향상됩니다. 그래서 레지넷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18레이어 레지듀얼 네트워크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자면은, 이미지 넷 데이터로 학습이 돼서 인풋 사이즈가 224 바이 224거든요. 그걸 스트라이드 2 콘볼루션을 해서 120 바이 122로 만듭니다. 이렇게 7 바이 7 콘볼루션을 하면은 그 4개, 가중치 값들이 많아졌고 연산량도 크지만 수용장 크기가 커져서 이미지가 있다면은 처음에는 7 바이 7 같이 조금 큰 필터로 컨볼루션을 해주는 게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야지 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큰 엣지를 디텍트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3 바이 3이라 한다면은 레이어의 깊이가 깊어져서 수용장의 크기가 같더라도 그 인식하는 가중치들이 모서리 쪽에는 좀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3 바이 3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렇게 3 바이 3 컨볼루션의 채널 수 64개를 두 번 한 거를 두 번 한 걸로 하나의 레지듀얼 블럭을 만들고 그걸 두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2짜리 컨볼루션을 해서 3 바이 3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 128을 만들고 스트라이드 2를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블록을 두 번 합니다. 그 다음에도 스트라이드 2의 채널 수 두 배로 늘려서 14 바이 14 피처맵에 256개의 채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에버리지 풀링으로 스트라이드가 7 바이 7인가 봐요. 그래서 크기를 1 바이 1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 한 번 레이어를 역전파하는 데 필요한 연상의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미지넷에 100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입력증에 한 번, 또 여기 레이어가 2개짜리가 2개에서 4개, 여기도 2개짜리가 2개, 4개, 4개, 4개 해서 다 더하면 16, 17, 18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짜리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3개 있으니까 6개,
8개, 12개, 6개, 14, 26, 32에다가 플러스 2에서 34레이어. 이런 거는 3개짜리 레지듀얼 블록이 3개에서 9개, 24개, 108개, 9개에서 33, 12, 이렇게 150개. 여기 아래에서 152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기타 모델들에는 VGC 16, 19, 인셉션, 익셉션, 레지네시인데 뭐 이런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컨볼루션 해 나가고 엑스플린으로 피처 맵 크기를 줄여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인셉션은 부글넷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모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음. 수용장이 여기선 7x7 컨볼루션을 처음에 크게 잡는데 여기서는 3x3 컨볼루션을 여러 겹 했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하면서 얘는 depthwise convolution을 하고 얘는 피처 맵에서 가로 세로 정보를 썼고 얘는 그 중간 같은 위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입력 피처 맵이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섞은 채로 학습을 하고 이건 5x5 컨볼루션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방향으로 섞어서 학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콘캣을 합니다. 콘캣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 나온 결과가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위아래로 쌓아 올린 겁니다. 이 채널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컴캣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채널 컴캣한 결과의 채널 수는 64 더하기 64 더하기 96 더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줄이고 아까 모델을 통과시킨 다음에 위아래로 쌓고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익스셉션은 이 인셉션과 레지넷을 섞은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 모델입니다. 하는데 뭐 이미지넷 데이터는 이게 224 바이 224겠죠. 그래서 엔트리 플로우에 들어오면은 컨볼루션을 하고 이게 스트라이드 2거든요.
피처 맵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채널 수를 2배로 늘려줍니다. 이건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하는데요.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컨볼루션이라 하면은 이렇게 커널이 있으면은 있고 이렇게 채널 수 3에서 3으로 간다면은 서로 다른 필터 3개가 이렇게 3개의 채널로 그러니까 원래 컨볼루션이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합쳐지고 또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합쳐져서 2번째 층이 되고 이게 곱하고 합쳐져서 3번째 층이 되잖아요. 근데 세퍼러블 컨볼루션 일을 한다면은 3개의 채널이 첫 번째 채널에만 적용되고 2번째 필터는 2번째 채널에만 곱해지고 3번째 필터는 3번째 채널에만 곱해져서 피처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상량이 3분의 1로 줄고 또 이 가로 세로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전달이 되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곱하는 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하는 필터가 N개 있다면은 여기서 3개 채널에서 N개 채널짜리 피처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가로 세로로 인한 수용장과 이렇게 채널끼리의 수용장을 따로 해서 연산량을 아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엔트리 플로우에서는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하고 스트라이드 2자리를 적용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는데 피처 맵의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3번을 줄이고 나서 미들 플로우에서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만들고 피처 맵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8번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미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8번 수행한다 해도 연산량이 많지가 않겠죠. 피처 맵의 크기가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엑시트 플로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처 맵의 크기를 줄여주고 글로벌 에버리지 분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7시 50분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해결 방법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렐루를 쓰면은 미분값 손실을 줄여줘서 이게 많이 완화되고 또 배치 정규화를 쓰면은 큰 X 값으로 인해 작은 미분값이 나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요 렐루를 써도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렐루 값들은 쓰면은 음수 값들은 모조리 0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 데이터 값들이 음수값으로 편향되어 있다면은 그 값들이 모조리 0이 되고 중간에 학습이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배치 정교화를 한다면은 어,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니까 이렇게 큰 특이값이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평균을 빼주니까 음수값으로 값들이 편향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킵 네트워크는 이 레지듀얼 블럭을 만들 때 이렇게 x값이 입력돼서 통과해서 나오는 간단하게 fx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그대로 값이 전달돼서 더해지는데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스킵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에서는 fx 플러스 x를 한다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은 최적화할 값들이 더해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랑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랑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덧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 여러 개를 사용한 게 레지넷이고 이 익셉션 또한 보시면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음, 레지넷을 이용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 드라이브의 구회에 보시면은 실습 파일이 있고 그거를 콜랩에서 여시면 되는데요. 여기 모델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잘 안 올라오죠.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리면은 학습된 모델이 올라갑니다. 음,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GPU를 쓰고 있다면은 디바이스가 쿠다 제로가 되고 있고 메탈 프로세싱이 있다면은 맥을 쓰고 있다면은 MPS가 되고 또 아니라면은 CPU를 지정해 줍니다. 근데 이 MPS 지원이 좀 낮은 버전의 파이토치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거를 수석 처리하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토치 서머리도 좀 낮은 버전 파이토치에서는 없던데 pip install 토치 서머리를 주석 해제하고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파 10 데이터의 레이블들이고 배치 크기 이렇게 학습셋을 데이터셋을 만들고 트레인 로더를 만듭니다. 트레인 셋은 이미지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고 트레인 로더는 이 트레인 셋의 배치 크기만큼 섞어서 불러오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셋, 테스트 로더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 링크에 따라 들어가시면은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기본 메서드로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고, 네, 커스텀 이미지 데이터셋을 하면은 이미지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면은 여기 폴더에서 이미지를 하나씩 읽어서 이미지 레이블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램에다 저장하지 않아서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메모리, 그 하드 드라이브에서 하나씩 리드 이미지에서 읽어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서는 트레인셋, 테스트셋 6만 점이 전체가 메모리에 저장돼 있고, 이 데이터셋을 본다면은 특별히 본인이 데이터셋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은 음, 이미지와 레이블이 각각 들어있는 튜플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하면은 첫 번째 이미지 레이블이라는 두 번째 이미지 레이블 튜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샘플 이미지가 타입이 톨.텐서죠. 그리고 모양이 3x32x32입니다. 이게 파이토치에서는 이미지를 3x32x32로 처리하죠. 케라스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32x32x3이라서 그 이미지 채널이 맨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1000번째 샘플의 레이블이 트럭이고 1000번째 샘플의 이미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torch.permit를 한다면은 차원의 순서를 바꿔주는데 이게 두 번째 차원이 이고 세 번째 차원이 여기 오고 첫 번째 차원이 여기 와서 가로, 세로, 채널 수로 데이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지점 텐서를 numPy로 바꿔줘서 파이플롯으로 그린 거죠. 근데 보시면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픽셀 정교하고 평균이 0.5, 표준 편차이 0.5로 정교화했기 때문에 픽셀 값이 이상한 거고요. 음, 어, 트레인 트랜스폼은 이렇게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랜덤 크롭, 랜덤 로테이션, 랜덤 퍼스펙티브를 했는데 이 트랜스폼을 이렇게 데이터셋 만들 때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체인 로더는 체인셋이 바뀌었으니까 체인 로더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지 전처리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필 이미지와 톨치, 텐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데
센터 크롭이라면은 이미지의 중심을 중간으로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고, 컬러 지터를 하면은 뭐 밝기, 대비, 채도 같은 거를 임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랜덤 어바인을 한다면은 화소 값들을 그 1차 함수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5를 곱하고 10을 더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랜덤 어파인 같은 거를 적용하면은 안개 낀 날이나 구름 같은 거를 좀 표현할 수 있고, 랜덤 그레이스케일은 뭐 색채 이미지를 회색조로 몇 10%의 확률로 바꿔주고, 호라이즌털 클립은 가로 세로 뒤집어주고, vertical 클립은 위아래로 뒤집어주고, 리사이즈는 이미지가 뭐 224 by 224인데 56 by 56으로 바꿔주고 싶다. 또는 이미지의 크기를 늘리고 싶다. 그럴 때 리사이즈를 쓰시면은 알아서 이미지를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필에 있는 이 이미지 전처리 기능들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투필 이미지에서 필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필 라이브러리로 전처리를 하고 투 텐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아, 여기 필 투 텐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코드로 돌아가면은 이미지 전처리를 여기서 했고요. 전처리한 거를 적용해서 학습 세트와 트레인 로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처리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강의할 때도 보여준 거랑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랜덤 퍼스펙티브가 적용되었고, 뭐 이것도 랜덤 로테이션이 적용돼서 날이 좀 대각선이 있고, 이런 거는 랜덤 크롭이 돼 있어서 약간 이미지가 옮겨져 있죠. 이렇게 트레인 로더에서 리터를 하면은 반복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넥스트를 하면은 첫 번째 배치를 반환하고 여기 내부적으로 다음 배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인수를 실행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얘네가 네이블들입니다. 스킵 워크. 이건 그냥 복습 삼아서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거거든요. 레지넷 18 모델을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은 거의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깊이가 깊어지면은 모종의 이유로 성능이 떨어져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한 레지넷이 출시됐다. 이렇게 NN.점 모듈의 상속을 받아서 파이토치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베이직 블록 하나의 이 레지듀얼 블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x3 콤포지션을 하고, 여기서도
3x3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이때 입력 채널 수와 출력 채널 수가 다르다면은 여기서 채널 수가 바뀌고, 스트라이드가 2면은 스트라이드 2로 해서 피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퀀셜. 비어있는 시퀀셜이라면은 숄트컷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력값을 그대로 반환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아이덴티티 경우고,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다 또는 입출력 채널 수가 다르다면은 여기 숄트컷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서 하고, 여기 스트라이드 값을 2로 맞춰서 피처 앱 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서. 네. 요 내진의 18은 이 모델인데요. 여기서 뭐 인풋 사이즈가 32 바이 32고 첫 번째 컨볼루션이 3 바이 3이고 채널을 16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120 32 바이 32 이미지니까 커널 크기가 3만 돼도 수용장이 충분히 넓거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여기 채널 수를 안에 넣어줘야 되고, 베이직 블록, 첫 번째 베이직 블록은 16채널짜리로 2개 적용해서 이걸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32채널로 올리면서 그걸 2개 해서 이게 되는 거고, 5, 6번은 64채널 수로 올리고 또 스트라이드 2로 픽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이 부분에 해당하고, 또 이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8채널이 됩니다. 근데 이 8번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는 에버리시 플링에서 여기 픽처의 크기가 4 바이 4니까 필터 크기가 4, 스트라이드가 4인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1 바이 1 픽처맵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게 넘파이로 치면은 리쉐이프랑 같거든요. 첫 번째 차원을 여기 아웃이 하나의 텐서인데 첫 번째 차원이 배치 크기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은닉층 노드 수가 되어야 하는 이 채널 수 128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 크기 곱하기 128 데이터로 리쉐이프를 해줍니다. 여기선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클래스의 수 10개로 결과를 바꿔주는 거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모델인데 12 이포크까지는 학습이 잘 되는데 그 이상 되면은 점점 더 성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모델의 예시다 하고 그대로 한번 냅둬놨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톨치 서머리 있으면은 케라스 스타일로 모델을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모델,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 크기, 그리고 디바이스 종류를 명시해서 톤치 서머리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원래 3 by 32 by 30인데 첫 번째 컨볼루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16 by 32 by 32,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레지듀얼 커넥션, 이게 두 번째 레지듀얼 커넥션. 잠시만요. 계속 하겠습니다. 어, 그, 이게 두 개의 레지듀얼 커넥션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세 번째 레지듀얼 커넥션은 스트라이드 I고 인풋 채널 수를 2배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지듀얼 커넥션하고 얘는 파라미터 수가 적은 게 보이시죠? 그 원 바이 원 아이덴티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컨볼루션이 18개에다가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수인 3개가 더해져서 21개가 있을 겁니다. 합성곱이랑 이것까지 했어요. 보면은 파라미터 수가 70만 개로 상당히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델 학습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고요. 음, 이벨리웨이트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로더를 넣으면은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torch.noGRAD 하면은 경사치를 계산하지 않는 채로 predict하고 그걸 prediction으로 맞은 거의 개수를 세서 정확도를 구합니다. 여기 어, 손실 함수로 손실값도 구해서 반환하죠. 트레이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enumerate chain loader 한다면은 트레인 로더에 일단 레인지 1 이포크 플러스 1로 한다면은 1부터 이포크까지 이 값이 들어가면서 반복이 되겠죠. TQDM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터널을 이런 식으로 감싼 채로 포문을 돌리면은 TQDM이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포크 안에서 트레인 로더의 데이터와 타겟 값이 나오는데 to 디바이스 해줘야지 저게 GPU 메모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도 그래드에서 일단 경사치를 0으로 하고 이 보시면
옵티마이저에 내지넷.점 파라미터를 넣어놔서 음, 옵티마이저 안에서 이 학습이 그러니까 내지넷 모델을 매개변수 값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eedforward 한번 하고 그걸로 손실값을 구해서 loss.backwar드를 하면은 여기서 저장해놨던 경사치 값들로 그 경사치들 구해놓습니다. 이 옵티마이저.점 스텝을 하면은 이 경사치들로 여기 학습률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loss.점 아이템을 하면은 이 배치에 대한 손실값들이 더해집니다. 이 모든 배치를 한 다음에는 이 포크마다 손실값의 평균을 체인 히스토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evaluate 함수를 돌려서 테스트 러스를 구하고 이것 또한 테스트 히스토리에 어펜드합니다. 만약에 여기 정해준 threshold보다 손실값이 작다면은 이렇게 지정된 형식에 따라서 모델을 자동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장된 모델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건 진행 상황을 표시해 주는데 뭐 120 이포크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5로 해서 5개마다 하나씩 진행 상황을 표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단시키고 모델 불러오기 시 여기 있는 이름을 여기 그대로 적는다면 예를 들어 넷넷 18, 20, 519라 한다면은 넷넷 18 모델의 20 이포크의 러스 값이 0.519라는 거거든요. 토치점 로드에서 이 내지넷 껍데기에다가 매개변수 값들을 넣는 겁니다. 체인 히스토리, 테스트 히스토리로 저장해 놓으면 저기 학습이 중간에 중단된 망가진 모델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손실값이 뭐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리스트 모델은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델들의 정보를 분리해서 여기 딕셔너리로 반환하고 로드 모델을 한다면 이 중에서 손실이 가장 작은 모델을 로드해주고 컨티뉴 트레이닝 함수는 여기서 이포크가 제일 큰 모델에서 42포크를 채우도록 남은 학습을 마저 진행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82.73에 약간 올라왔죠. 손실도 0.52인데 0.49, 849. 특히 콜랩을 사용하시면은 12시간마다 학습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했다가 컨티뉴 트레이닝을 쓰시면은 편할 겁니다.